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난장판, 난동, 몸싸움까지 일어났으니까 폭력 사태입니다.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 난동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어제 송은재TV를 통해서 이건 1차적으로 그 지지자들, 원희룡 지지자들이 촉발한 것입니다. 몸싸움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밝혀내서 이 선관위 측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출입까지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지자들이 가장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후보들의 책임은 없느냐? 이걸 조장한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은 뭐냐? 이건 원희룡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요즘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 마타도어가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수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지금 당에서 어떻게 수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 한번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 서병수 위원장은 양측에 모두 유감을 표시를 하고 지지자들 좀 관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는 서병수 입장에서 굳이 제가 이 선관위를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후보가 아닌 주변 사람들 조정훈을 비롯해서 모두 양측의 책임이 있다. 한동훈도 책임이 있고 원희룡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양측에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의뢰하는 일입니다. 굳이 탓하지 않겠습니다. 탓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당사자인 원희룡도 직접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걸로 자기의 잘못으로 이렇게 떠넘기지 마라.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한동훈 탓도 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것. 당사자 본인이니까 무슨 이야기든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원희룡도 제가 굳이 탓하지 않겠습니다. 탓할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한동훈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후보들 토론회 때 한동훈과 원희룡이 격렬하게 부딪혔죠. 이 원희룡은 혼자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또 제지도 안 되니까 이 한동훈이 질문할 순서였습니다. 한동훈이 좀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옆에 있던 윤상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후보끼리 네거티브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까 윤상현도 사실은 양쪽 탓으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윤상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이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윤상현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반응입니다. 어제 그 난동 몸싸움에 대해서 나경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고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 나경원은 또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예정됐던 필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다라고 하고,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불신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보수는 한 지붕 두 가족 따로 살림이 될 게 뻔해 보였다.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보태기는 합니다. 원희룡에 대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가 이런 난동질에 기름을 끼얹었다. 원희룡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기는 합니다.
지금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원희룡이다. 원희룡은 절대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자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의 이 태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경원이 2위로 올라선 만큼 또 나경원과 원희룡의 단일화, 여기에 나경원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아마 이 한동훈 공격 수위가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거칠어질 것이다. 그래도 나경원은 원희룡과는 달리 균형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균형을 잃어가는 이유는 나경원이 지지율에서 한참 앞서가는 한동훈을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는 뭔가 무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무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 나경원의 방식,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싫으니까,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비전이 없으니까, 쉽게 지금 구도를 바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또 수위 높은 공격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심각합니다. 이 난동, 몸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이런 폭력 사태는 없어집니다. 이거 어리하게 양쪽 다 책임이다 이러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양측 다 책임이다도 아닙니다. 한동훈이 출마한 것 자체가 지금 원죄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경원이 태어난 게 불행입니다. 국민의힘의 불행입니다. 나경원이 이 세상에 나온 게, 정치를 시작한 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지금 당대표에 출마한 게 국민의힘의 불행이고 윤석열 정부의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경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경원 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습니까? 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이 나경원을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한동훈이 출마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난 총선 때도 회복 불가능한 불신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 하는 이야기는 한동훈이 만약 당대표가 돼도 한 지붕 두 가족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자기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경원이 이렇게 찐윤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원희룡을 대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나경원 절대로 한동훈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뭘 보완할 것이냐. 나경원 말대로 왜 원희룡이 무너졌느냐. 찐윤이 될 수 없는, 찐윤으로 갈 수 없는 원희룡이 아무런 준비 없이 찐윤처럼 행동하면서 엇박자가 났던 겁니다. 지금 나경원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나경원이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되돌아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장 핫한 이슈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김건희 여사 가방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하느냐.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처음으로 한 일이 이 김건희 여사 가방 부분 사과를 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저는 노련한 판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순서였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이끌어가는 총선 정지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불러일으키면 앞으로 다른 문제까지도 다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다른 문제를 먼저 풀면서 크지 않은 갈등으로 윤 대통령도 좀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한동훈도 좀 쉽게 윤 대통령과 답을 낼 수 있는, 그게 더 지혜로웠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하는데 일의 순서상 지혜롭게 좀 더 가벼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김경률을 동원을 해서 이 가방 문제를 본격 제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뭐 경로를 한 겁니다. 이 동훈이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이게 계속이 된 겁니다. 나경원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한동훈이 출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의 출마를 놓고 전당대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과의 갈등 또는 이런 뭐 폭력 사태가 한동훈 책임이기 때문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나경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 가장 걱정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뭐 많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지지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도 또 많이 지지를 합니다. 나경원에게 제가 이 부분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부인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 속에는 이게 혼재해 있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이성의 부분과 감정의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당이 두 쪽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이성과 감정 이렇게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나 자기 배우자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뭐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든 일단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섭섭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는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이성적인 영역은 영역대로 있는 것이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경원이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분별력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경원, 판사를 지낸 나경원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한동훈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나경원은 왜 출마했습니까? 나경원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정치하는 자세입니까?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당대표가 되면 갈등을 빚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정치를 보는, 정치 국면을 보는 이성적인 분석력이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계되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고 앞으로 당정관계 어떻게 수평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그게 정치지.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바보입니까? 나경원 같은 이성과 감정도 분별하지 못하는 뭐 그런 수준의 어린애라고 봅니까? 지금 나경원은? 나경원 눈에는 그런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는데 나경원 참 한심합니다. 제가 나경원이 2위가 됐고 나경원이 한동훈을 좀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근거 없이 원희룡처럼 그렇게 마타도어를 할 수는 없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끌어와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걸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정관계라든지 이런 폭력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지혜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원희룡을 내세웠는데 친윤 일부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희룡이 왜 저렇게 못하냐. 지금 또 친윤 일부에서 우르르 지금 나경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곧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나경원은 왜 저렇게 못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 이 케미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긴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총선 때 그런 이성과 감정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케미가 이 조화를 실패했다. 그래서 총선 패배가 일어났다. 그 이후에도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은 누군가의 책임일 겁니다. 한동훈의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그걸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겠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으로 지금 당정 이 관계를 만들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보겠다라고 지금 한동훈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이 옳습니다. 어제 그 폭력 사태에도 한동훈이 나가서 그 호소를 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성적인 판단력과 감정적인 부분을 평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경원, 원희룡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도 없어져야 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이 갈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운 당정관계,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지지자들도 또 다른 많은 당원들도 또 당에 정치하는 이 지도자들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우파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건되는 4명의 후보 가운데는 한동훈 후보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